삼국사기는 가야와 백제와 관계를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으나 이때 신라의 압박하에 있는 가야가 백제와 연결해 있었다. 이해 9월 진흥대왕이 이사부를 보내 대가야를 토멸했으며 백제국에 대한 신라의 압력이 가중된 것이다. 2. 제2의 정세 변동. 위덕왕 8년 이후 백제국의 사직이 끝난 660년까지의 100여 년간 백제와 고구려가 거의 싸우지 않게 됐다는 사실이다. 즉 전라북도 전주 이북에서 한수 이남까지를 신라가 점령해 고구려와 백제와의 사이에 신라 영지가 널리 개재되어 있으며 이리하여 향후 1세 기간 신라, 백제 양국이 사투를 벌이는 것이다. 3. 제3의 정세 변동. 위덕왕 4년 중국에서는 양이 망하고 남북조 말에 혼란기로 접어들어 진, 서위, 북제, 후연, 북주 등 하루살이적인 국가들이 등락하는 바람에 중국 본토 여러 지역에 자리한 백제국의 식민지가 무사태평을 누릴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 사직 연조 20년에서 30년에 불과한 위의 5국의 역사를 당초 사가들이 엮었음에 그들은 당태종이 편찬한 진서체제에 따라 백제 위덕왕을 왕으로 봉하다, 대방군공으로 삼다, 청주사사로 임명하다 따위의 소리를 연발해 놨다. 이를 김부식이 위덕기에 수록해 놨으므로 백제 위덕왕은 마치 그 하루살이적인 국가들로부터 봉책과 임명을 받으며 나아가 조공만 하다가 마친 것 같이 돼 있다. 4. 제4의 정세 변동. 이는 응신조 왜국의 불교 국화였다. 위덕왕의 제위 44년간 응신조 왜국에 있어서는 흠명, 민달, 용명, 숭준, 추고 등 5왕이 등락했는데 이 5왕 중 흠명은 무령왕의 외손자요 나머지는 모두 흠명왕의 아들과 딸들이다. 이리하여 백제왕실의 세력이 외왕실에 크게 침투하는 것이다. 구천의 싸움에서 부왕을 잃고 허무감에 사로잡힌 위덕왕은 즉위한 그해 8월 자신이 중이 돼 당왕의 명복을 빌겠다 했으나 신하들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한 위덕왕은 곧 양민 100명을 출가시키고 불교를 크게 숭상하겠다고 선언했다. 불교를 크게 일으키겠다고 한 위덕은 응신조 왜국에 대해 불경과 불상을 자주 보내고 고승을 파견하며 또한 조사공, 조불공, 화공을 보내는 등 불교 장려에 관한 시책을 서둘렀다. 그리하여 왜국에 불교 논쟁이 벌어져 2명의 왕이 희생되고 마침내 불교파가 승리해 왜국이 불교국으로 일색화하였다. 왜국의 불교화는 곧 백제국이 왜국에 대하여 형이상적 지배를 강화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14년 추 9월 진의 사신을 보내 교관하다. 삼국사기와 북제서는 백제 위덕왕 17년 고제 후주가 위덕왕을 차기 대장군 대방근공 백제왕으로 삼다 했는데 당초 사가들의 장난이다. 여기서 고제는 고구려 왕족 고환의 북제를 말한 것이요 대방은 오늘의 북경 또는 남만주 금주지방을 말한 것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백제국은 이보다 250년 전 비류연대에 공취한 요서 진평 2군의 땅과 낭랑편지를 이때까지 보유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고대 중국에 대방의 지명이 여럿 있었음은 위에서 누술했다. 18년 고제 후주가 또 왕을 동청주 제군사 동청주 자사로 임명해오다. 동청주는 산동반도요. 백제국은 이보다 80년 전인 동성왕 12년 북위 효문제의 20만 대군을 격파하고 산동반도를 점령한 바 있다.
19년 북제에 사신을 보내 교관하다. 9월 1일 일식하다. 24년 추 7월 진에 사신을 보내 교관하다. 동 10월 신라 서쪽 주군을 침공하였던 것인바 신라 이찬 세종이 병을 거느리고 와 싸웠음에 패하다. 5. 제5의 정세 변동. 위덕왕 25년 백제 위덕왕과 신라 진평왕이 사돈이 됨으로써 향후 20년간 신라와 백제가 싸우지 아니하게 된 일이었다. 아랴산성은 전라북도 전주 북방에 위치한 려산 지방이요. 려는 화하다, 함께하다라는 말이다. 이 사건에 관해 삼국유사 백제 무왕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무왕의 아명은 서동이다. 신라 진평왕 셋째 공주 선화가 절세 미인이라는 말을 듣고 머리를 깎고 중이 돼 신라 서울에 왔다. 고구마로서 거리에 개구장이들을 매수해 선화공주가 밤이 되면 서동을 불러들여 희롱하다가 날이 밝으면 돌려보낸다는 노래를 부르게 하니 이 소문이 경사에 퍼져 마침내 신라왕이 알게 돼 공주를 내쫓았다. 왕후가 금 한 마를 주니 공주가 귀양살이 길에 올랐다. 도중에 서동이 나타나 동행이 돼 정을 통하여 백제 서울에 돌아와 부부가 되다 했다. 26년 동 10월 긴 별이 하늘가에 나타나더니 20일 만에 사라지다. 지진하다. 6. 제6의 정세 변동. 이 역시 위덕왕 연대에 일어난 것으로 그것은 수의 성립이었다. 북방의 패자인 탁발씨의 부귀가 효 문제 연대에 백제 식민지군과 싸우다가 패해 그 자신 33세로 유사하고 사직이 기울어져 가다가 마침내 그 정서장군 우문태가 효무제 태를 살해함으로써 백제 성왕 13년 부귀가 망했다. 일찍이 부귀의 도무제가 백제 비류원년 남태왕으로 봉했던 양현의 후에 견이 태어났다. 견이 북주의 벼슬을 하다가 정제를 패하고 백제 위덕왕 28년 칭제했다. 수문제 양견은 정복을 서둘러 그 3년 만에 당한강을 복속국으로 만들고 4년 만에 돌고래 달가간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그 다음 해 후양을 멸하고 마침내 남방의 진을 토멸하니 이로써 중국이 통일시대로 들어갔다. 중국의 강자가 나타나 통일을 서두르게 되면 하북, 산동, 하남, 양자강구 등 여러 지역에 광대한 면적의 식민지를 가진 백제국에 지대한 영향이 오는 것이다. 그리하여 서방의 정세에 예민한 백제국이 곧 수에 탐소사를 보냈다. 29년 춘정월 수에 사신을 보내 교관하다. 한적들과 삼국사기 28년기에서도 수 문제가 위덕왕 대방 군공으로 임명하다 했으며 이때 아직 백제국이 북경에서 금주지방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재확인된다. 31년 동시월 진에 사신을 보내 교관하다. 33년 진에 사신을 보내 교관하다. 36년 진과 싸우던 수의 군선 한 척이 제주도에 표착했으므로 후히 대접해 보냈더니 수 문제가 기뻐했다는 것이다. 39년 추 7월 금음날 일식하다. 45년 추 9월 왕이 상사 왕변을 수에 보내 수교하다. 이 수가 고구려를 친다는 말을 듣고 병을 빌어주겠다 말하니 수 문제가 고구려가 불손함으로 치려했더니 고구려 안양왕이 항복했으므로 공벌하지 않기로 했다 하고 사신을 후히 대접해 보내더라 한 삼국사기의 이 기록은 수서의 편자 200낙이 장문적으로 꾸며내 놓은 수서 백제전의 다음 구절을 김부식이 맹목적으로 또한 자기 모순적으로 해놓은 것이다. 수서에 고구려를 치려했으나 고구려가 귀복했으므로 치지 않기로 했다 한 이 구절은 멀쩡한 거짓이다. 수문제는 이해 봄 고구려의 정벌에 나서 30만 대군을 투입했다가
무참히 패했다. 고구려가 듣고 백제 국경을 침공하다 이 국경은 하북성 지군의 백제 식민지였던 것 같다. 위덕왕은 이해의 태자 아좌를 응신조 외국에 보냈던 것이다. 외국에 건너간 아좌가 일본국 최초의 초상화요, 또한 뛰어난 명화인 성덕태자 구호의 초상화를 그려준 것은 너무도 유명하다. 동 12월 왕이 하세하다. 위덕이 사망한 후 그의 아우 개가 입하였다. 개는 성왕의 둘째 아들로 그는 즉위한 다음에 사망했다. 개가 죽자 해왕의 아들 선이 입했다. 이 불교의 진흥과 일본 비조 문화의 건설. 법왕선은 그 원년 12월 영을 내려 살생을 금하고 민가에서 기르는 매와 새매를 날려보내게 하고 또한 고기 잡는 그물과 도구 등을 모두 불사르게 했다. 법왕의 이러한 소동은 위덕왕이 그 원년 불교를 크게 일으키겠다 한 그 불교 장려가 이미 반세기간 계속되었음에 심약한 법왕선이 불에 빠져들었음에서이다. 2년 춘정월 왕응사의 창건에 착수하고 양민 30명을 출가시키다. 법왕이 일으킨 이 왕응사는 한국 사상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의 호화 찬란한 불사다. 대백제국이 서역으로서도 35년간 걸렸다 하니 그것이 얼마나 호상웅대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백제국은 이와 아울러 일본국의 비조문화 건설에 역량을 기울여줬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이보다 48년 전 백제 성왕이 그의 생질인 응신조 외국의 명왕에게 불상과 불경을 보냈던 바 그 나라 국신을 모시는 신사파 물부씨가 걸기에 크게 반대하므로 외국에서는 40년에 걸친 대규모 불교 논쟁이 일어났다. 그러나 위덕왕의 강력한 지지 하에서 민달, 용명 두 왕이 살해당하는 등 그러다가 위덕왕 35년 마침내 불교파가 승리해 응신조 외국이 불교 백제국으로 기울어지게 됐다. 그때 이래 응신조 외국에서는 사천왕사, 법흥사, 반구사, 봉강사, 원흥사, 금강사 등 대사찰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모두가 백제국의 위덕, 법왕, 무왕 등 3대가 조사공, 조불공, 와박사, 화사, 고승 등을 보내 건설해 준 것이다. 백제국이 내량, 대판, 경도 지방에 건설해 준 이 불교 문화를 일본국에서는 비조 문화라 하는데 비조 문화가 그 얼마나 우위하며 호화 찬란한가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로 여기서 구구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일본국에서는 이때 백제국의 승과 니를 보내 교를 닦으며 구애하게 하는 등 왕도 사비 지방을 그들의 성지로 삼았다. 2년 봄 크게 가물매 왕이 칠학사에서 기우제를 지내다. 5월 왕이 사망하다. 1. 일본국 국보 제1호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무왕이 건설해준 비조 중 또 하나 세계에 빛나는 조각품이 있으니 그것은 경도 광룡사 신전에 안치되어 있는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다. 이 불상의 내력을 일본 서기는 다음과 같이 자세히 전하고 있다. 이 기록 중 황태자는 성덕태자 구호로, 구호는 백제 고위왕이 그 51년 응신조 외국에 보낸 양마관 아직기의 자손이요. 진조 하승은 역시 그 연대에 건너간 백제인이다. 봉강사는 오늘의 경도 광룡사이며 광룡사는 이 미륵불상을 안치하기 위해 백제인의 후손인 진조 하승이 백제인 조사공들에게 시켜 건축한 것이다. 일본 학계는 진조 하승을 신라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진조 씨가 요동반도에서 건너간 신라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성덕태자가 진조 하승에게 준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의 내역에 관한 문헌이 없다. 그러나 이때는 백제국이 불경, 불상,
불승 등을 마구 일본으로 보내는 판이었으며 이 불상은 백제국의 공덕부에서 시작한 일품일 것이다. 또한 이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은 송목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송목은 아마 한국제의 가장 목질이 좋은 전라북도 부안군 소재 변산반도 송목이었을 것이다. 변산반도는 그 주위가 백리인데 반도 전체가 울창 무성한 송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생산되는 송은 질이 하도 좋아 려소와 이조궁전의 건축 및 왕실의 선박용제로 사용했다. 이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은 일본의 명치 연대 이래 그 나라 국보 제1호로 지정돼 있다. 1370여 년 전에 백제인 불공이 조각한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오늘날 일본국의 국보 제1호로 지정돼 있음은 한일 양국의 역사적인 의의도 깊거니와 이것만으로도 백제 문화 수준이 그 얼마나 높고 위대했던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백제 본국에 있어서는 그 정도 작품은 허다했으리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의 숭고한 예술적 가치를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동서고금에 이토록 훌륭한 작품을 보지 못했다 하고 이 불상을 시찰한 이규태 씨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대뇌 피질에 미소라는 것이 있다. 대뇌의 주름살 깊은 골짜기에 묻힌 어떤 기억이 어떤 자극에 의해 되살아날 때 무의식 중에 지어지는 미소다. 이곳 일본 경도 최고의 절인 광룡사 영신전 가장복판에 걸터 앉은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의 얼굴에서 스며나오는 그것이 곧 그 경지의 기억을 도달시킨 그런 대뇌 피질의 미소가 아닌가 싶다. 입매나 눈매는 웃지 않고 있는데 미소를 느끼게 한 그 비밀을 조각한 사람이 진 예술의 깊이에 있겠지만 눈매나 입매에 댄 칼날의 조각을 유심히 보면 섬세한 것과는 정반대로 대담하고 직선임을 알 수 있다. 곧 소나무의 목리를 잘라나가는 오돌오돌한 촉감을 통해 조각한 자의 영감의 공명, 그 조건 반사로 긋고 멈추고 또 얕게 깊게 나를 조각해낸 것이다. 그리고 수정이나 교정을 위해 2번 나를 댄 흔적은 없었다. 이 사유상을 복판에 두고 일본 국보급 목각 불상들이 수십 기 질비해 있었는데 이 사유상과의 대조에서 현격한 차이가 느껴졌다. 그 차이는 대단한 것이었다. 그 차의 폭은 이 세상의 어떤 큰 사고도 사상도 포용할 만한 그런 큰 것이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도 이 차이의 폭에 탐닉한 한 사람이다. 야스퍼스는 광룡사의 한국인이 만든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에서 인간 실존의 깊이까지 도달한 자의 표징을 봤다고 말했다. 그것은 기상에 있어서 모든 시간적 촉박을 초월해서 얻은 인간 존재의 가장 청정하고 가장 원만하며 가장 영원한 모습의 신법이었습니다. 나는 오늘날까지 수십 년 동안 철학자로서 일해오면서도 이만큼 인간 실존의 참다운 평화로운 모습을 구현한 예술품을 아직껏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유상은 우리 인간이 가진 마음의 영원한 평화의 이상을 남김없이 최고도로 표징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상을 만든 조장의 정보도 대단하겠지만 이만한 것을 수용할 만한 삼국시대 우리 조상들의 정보적 영역 없이는 이 같은 예술품이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3. 수, 당의 등장과 제-라전의 치열화. 법왕이 간 후 그의 아들 장이 입했다. 무왕 장은 풍채가 웅위하고 즉위가 호골했다. 무왕은 즉위하자 곧 외국과 합세해 대마도 탈환을 기도했다. 일본 서기에 의하면 지금까지 60여 년간 신라에 점령당해 온 대마도가 이해
단기를 들고 일어서 신라와 싸웠다는 것이다. 제 양국의 공작에 의한 것으로 본다. 무왕은 이제 그러한 지역의 탈환에 착수했으며 운봉에서 백제군을 격퇴한 신라군은 곧 소타, 외석, 천산, 옹잠 등 사성을 구축하고 백제 땅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천산은 전라북도 장수요, 옹잠은 금산이다. 장수는 남천, 고천 등에 있어 일명 상천이라고 불렸다. 옹잠의 옹은 산이 모여 둘러싸 그 기형이 항아리와 같이 돼 있다는 말인데 충청남도 금산의 지형이 그와 같다. 전라북도는 그 지세가 동이 높고 서가 기울어져 있는데 이 요험의 산지에서 내리치면 백제국이 심히 위험하다. 무왕이 노해 좌평 해수에게 병 4만 명을 줘 위의 사성에 공격을 가했다. 무왕의 이 4만 병 출병은 백제사상 처음 보는 대규모의 것으로 일찍이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함했을 때도 3만 명에 불과했다. 왜군 2만 5천 명이 참가한 것이다. 신라 맹장 건품과 무운이 거전함에 해수가 분리하여 천산에서 물러나와 서대택 중에서 복병하고 있었다. 무운이 일천기로서 추적해 대택에 이름에 해수가 복병을 발하여 급공하니 무운이 말에서 떨어지고 신라군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때 무운의 아들 귀산이 우리가 일찍이 스승으로부터 임전무태라고 배웠거늘 무엇을 머뭇거리느냐 하고 역전 분투하니 신라병이 흥기함에 백제군이 대패해 해수가 단기로서 겨우 탈출했다. 6년 춘 2월 각산성을 축조하고 8월 신라의 동쪽 경계를 침공하다. 7년 춘 3월 왕도에 흑비가 내려 낮이 어두웠다. 하 4월 크게 가물어 흉년이지다. 8년 춘 3월 연을 수에 보내 수호하고 또한 좌평 왕효를 보내 수가 고구려를 칠 경우에는 백제국이 합류 협조하겠다고 제의하니 수양제가 기뻐해 고구려의 동정을 살펴달라 했다. 이해 5월 고구려가 송산성을 공격하였던 것인 바 성을 굳게 지키니 석두성을 습격해 남녀 3천 명을 사로잡아갔다. 고구려가 침입한 송산성은 충청남도 홍성군 해안지대로 보며 석두성은 서산군 굴포지방에 위치한 읍성으로 본다. 전라북도 전주 이북부터 한강 이남까지가 신라의 영유로 된 후에 재려 교섭이 해로로서 행해졌음은 위에서 본 바 있다. 아산에서 태안반도 돌단까지의 아산만 남한에는 아산, 면천, 당진, 서산, 이안, 오군이 나란히 위치해 있다. 고구려가 백제에 침입하는 경로는 이외에 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삼국 말기에 아산만 부가는 전개되는 전투지로서 중요성을 띠게 된다. 이리하여 이 지역 여러 고을에는 각각 3, 4개씩의 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9년 춘 3월 수에 사신을 보내 교섭한 결과 수양제가 문림랑 배청을 외국에 사신으로 보냈다. 12년 춘 2월 수에 사신을 보내니 수양제가 고구려를 칠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왕이 다시 국지모를 보내 고구려군을 공격하겠다 하니 양제가 기뻐해 상서 기부랑 서교를 보내와 왕과 더불어 상의했다는 것이다. 이해 추 8월 저감성을 쌓고 동 10월 신라의 가잠성을 공격해 성주 잔덕을 죽이고 그 성을 멸했다. 이리하여 충청북도 괴산 지방이 다시 백제국의 땅이 된 것이다. 13년 수양제가 육군을 발하여 요수를 건너 고구려 요동성을 치니 이때 백제국은 수군의 하북성 지군의 영지 통과를 허용하고 동시에 수군의 경내 침범을 엄중히 감시했다. 수서가 말하는 엄병 어경은 수의 제10군이 통과한 조선도, 제12군이 통과한 낙랑도, 제11군이 통과한 대방도인 것이다.
이때 백제국의 영지는 아산만 이남의 서해안 지대에 국축돼 있었다. 고구려를 치러 가는 수양제가 백제 무왕의 허가를 얻어 백제경을 통과하다 한 이 백제경은 이보다 300년 전 백제 비류왕이 진으로부터 공취한 요서 진평 2군의 땅, 즉 하북성 지구인 것이다. 이해 4월 왕국 남문이 흔들리고 5월에 홍수가 나 민가가 침몰 표류했다. 17년 동 10월 달솔 묘기에게 명해 병 8,000명으로서 신라 모산성을 공취하다. 여기서 말하는 모산성은 아영산성, 즉 전라북도 운봉 그곳이다. 백제국은 이 중요한 군사 요획지 운봉을 60년 전 신라 진흥대왕에게 빼앗기고 14년 전 탈환을 기도했다가 대패한 바 있다. 11월 왕도에 지진하다. 19년 신라 장군 병등이 내침해 가잠성을 빼앗아가다. 이 싸움에서 신라 장수 해논이 전사했다. 이에 수제국이 성립된 지 37년 만에 망하고 선비족의 본바닥인 올티스 지역의 산서성 당현 출신인 이연의 당이 성립됐다. 당고조 이연 기선이 롱서의 적인 즉 사기가 말하는 흉노족이다. 백제국은 이때 아직 요서, 진평, 이군의 땅인 하북지구를 보유하고 있어 당과는 태행산을 경계선으로 해 동과 서에서 인접하게 된 것이다. 22년 동시월 당에 사신을 보내 과하마를 선사하다. 24년 가을 병을 발해 신라 갈로현을 공격하다. 갈로현은 오늘의 전북에 위치한 려산으로 보려 한다. 백제국은 이와 같이 전주지방의 탈환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려산은 일명 아야산이요. 아야산성은 이보다 45년 전 무왕 자신이 선화 공조와 혼례식을 올린 곳이다. 25년 춘정월 당에 사신을 보내 교관하다. 당서 백제전은 이때 당고조가 백제 무왕을 대방군으로 봉하다 했는데 이것은 백제국의 초입국지 대방이었기 때문에 당이 이와 같은 의례사를 사용한 것이다. 추 7월 당에 사신을 보내 교관하다. 10월 신라의 속함, 루잠, 기잠, 봉잠, 기현, 현책 등 6성을 공취하다. 속함은 오늘의 함양이요. 기수는 운봉과 함양 사이 여러 지역인 듯하나 참고할 문헌이 없다. 서부 경남 파릅이 일찍부터 백제국의 소유가 되어 있었음을 제1편에서 상술한 바 있다. 이 70년 전 신라 한성 등 육군의 땅을 빼앗을 때에 전주에서 운봉을 공취하고 다시 동으로 내쳐 함양까지를 점령했던 것인 바. 이제 영민한 무왕이 이 요충의 땅을 탈환해 남원, 운봉, 서부 경남 파릅을 그 사직이 끝날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다. 백제국은 이때 또다시 응신조 왜국의 병력을 얻은 것 같다. 즉 지금까지 눌려만 오던 백제군의 이 대공세 이면에는 왜군 수만 명의 내원이 수반된 것 같다. 26년 11월 당에 사신을 보내 교관하다. 27년 당에 사신을 보내 번쩍이는 갑옷 한 벌을 선사하고 고구려가 입당로를 막는다고 호소하다. 인하여 당 고조가 산기 상시 주자사를 보내 고구려를 설득하다. 이때 고구려의 해상 정찰대 활동이 주도 활발해 수, 당, 라, 제가 모두 인난을 당했다. 이때 추 8월 병을 보내 신라 왕좌성을 공격해 성주 동조를 살해하다. 12월 당에 사신을 보내 교관하다. 28년 7월 왕이 장군 사걸에게 명해 신라 서도의 이성을 빼앗고 남녀 300명을 사로잡아오다. 왕이 다시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 중국의 병력을 웅진성에 집결시켰던 것인 바.
29년 춘 2월 병을 보내 신라 가잠성을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오다. 30년 추 9월 당에 사신을 보내 교관하다. 31년 춘 2월 사비성을 중수하다. 왕이 옹진성에 행하다. 이해 여름 한해가 심했으므로 사비역을 정지하다. 추 7월 왕이 옹진으로부터 돌아오다. 32년 9월 당에 사신을 보내 교관하다. 33년 춘정월 맏아들 의자를 태자로 봉하다. 2월 마천성을 개축하다. 7월 병을 발해 신라를 공격하였던 것인 바 분리하다. 왕이 생초에 원해서 사냥하다. 12월 사신을 보내 당에 보내 교관하다. 34년 추 7월 신라 서곡성을 공격해 13일 만에 발취하다. 신라 서곡성은 오늘의 괴산군 청안면 지방이었을 것이다. 무왕은 이보다 9년 전 신라군에게 괴산 지방에 자리한 가잠성을 빼앗긴 적이 있다. 4. 무왕의 호유. 35년 춘 2월 왕흥사가 준공되다. 왕흥사가 강가에 위치해 있어 웅장하고 그 채색이 아름다워 왕이 매양 배를 타고 절에 들어가 불공하다. 일찍이 법왕이 그 2년에 착공해 35년 만에 조성된 이 왕흥사는 고대 한국의 전설이 어린 가장 응대하고 화려한 시설이었다. 첫째, 왕흥사의 창건 무왕을 삼국유사는 서동이라 했다. 둘째, 무왕을 삼국사기는 법왕의 아들이라 했는데 삼국유사는 서동을 왕도 사비의 남쪽 못가에 살던 한 과부가 용과 교정하여 낳은 자라 했다. 셋째, 서동이 신라에 들어가 고구마로 마을 개구장이들을 이용해 정사에 관한 풍문을 퍼뜨려 진평왕으로 하여금 그 셋째 딸 선화공주를 내쫓게 만들어 쫓겨나온 공주를 연인으로 해 백제로 돌아와 그의 비로 삼았던 것이다. 성왕이 신라군에게 살해당한 지 25년 만에 제라 양국의 왕실이 사돈이 돼 전라북도 전주 북방에 위치한 아랴산성에서 혼례를 올리게 한 사실을 위에서 본 바 있다. 그러한 서동이 늙어 언 70여 세가 됐다. 그 낭만적이요 호사한 성격의 서동이 전세에 몰린 조국을 구하기 위해 30여 년간 사투를 벌인 끝에 복중기화격으로 장수, 운봉, 함양 등지에 침입한 신라군을 격퇴하게 됐다. 무왕이었는데 일본의 비조문화가 꽃을 활짝 피우게 됐다. 일본의 비조문화는 사연이 많다. 즉 백제 성왕 명농이 그 나라의 불교를 전수한 후 응신조 왜국이 그것을 순조로이 소화하지 못해 40년간 불교 논쟁이 계속되다가 추고 여왕이 등장함으로써 비로소 안정을 얻게 돼 본격적인 비조문화의 건설이 진행됐다. 이리하여 무왕 원년에는 그 건축미가 세속적으로 이름 높았던 반구사의 건축이 시작되고 무왕 4년에는 봉강사가 구성됐고 7년에는 금강사가 건축되고 또한 수많은 장육불, 금동불상, 탑, 벽화 등이 등장했다. 이러한 조사, 조불, 탑, 벽화 등은 모두가 백제국이 파견한 공인과 고구려 승 담징 등의 합류장에 의한 것이다. 백제 고기에는 비록 그 유적이 영성하나 무왕이 남긴 그 우위하고 장려한 역사 발자취는 오늘도 일본국의 내량 경도에서 찬란한 꽃이 돼 세계에 자랑하고 있다. 무왕은 양차에 걸친 왜군의 소치로 일부 지역에서 신라군을 격퇴해 전국의 소강을 얻게 됐거니와 그는 또한 일본사의 전화에 방향 유도적인 사근을 심어놓았다. 무왕 30년 추고 여왕이 죽었다. 이로써 응신조 왜국에 있어서는 백제 성왕 12년부터 시작해 이 시점까지 90년간 계속됐던 무령왕의 외손 시대가 끝나고 무령의 외손자였던 민달왕의 아들 서명왕이 등장했다.
서명이 본부인을 서척하고 진황녀를 비로 맞아들였다. 일본 서기 황극기는 진황녀를 천풍서중 일족기라 했는데 천은 그들의 종국인 백제를 지칭한 것으로 진황녀는 분명 백제 무왕의 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하 전개되는 그 모든 사항에서 자세히 드러나며 또한 졸저 일본 상부사에서 그것을 자세히 밝혔다. 서명이 제위 13년에 죽으니 그의 비 진황녀가 입하여 황극여왕이 됐다. 황극여왕은 일본사에 지대한 영향을 준 인물이며 이리하여 백제 왕손이 직접 일본국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다. 무왕의 부왕 퍼방이 2년 정월에 왕흥사 창건에 착수하고 5월에 하세했으며 왕흥사는 곧 무왕이 축조한 것이다. 무왕은 또한 자신이 전라북도 익산군 금마면 기량리 소재 용화산 언저리에 미륵사를 건축했는데 미륵사의 규모가 방대했음은 동국여지 승남이 미륵사의 석탑을 동방 최대의 것이라고 기록한 점만 보더라도 능히 알 수 있다. 미륵사의 신건에 관해 삼국유사 무왕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어느 날 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러 갔다. 용화산 아래 당도함에 미륵 삼존이 나타났으므로 왕이 수레를 멈추고 경의를 표했다. 부인이 왕에게 이 터에 큰 절을 지어주시오 했다. 왕이 공덕부의 명에 절을 지으라 했다. 못을 막기 어려웠음에 신공이 발동해 하룻밤 사이에 못을 막아 평지로 만들어 놨다. 드디어 삼존의 수에 따라 법당 셋, 탑 셋, 행랑 세 채씩을 건축하고 이름을 미륵사라 하다. 신라 진평왕이 백공을 보내 도우다. 이 불교 포교적인 황탄한 전설을 영세에 퍼뜨리는 자는 난신과 괴력을 말하지 아니한다를 교리로 하는 유학도들이다. 삼국유사의 저자 이련은 승도기 때문에 불교 전설적인 허황한 설을 퍼뜨리는 것도 그들의 전교상 하나의 수단이 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시왕조의 가장 지성인인 동국여지 승남의 편자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불도와 함께 그 황탄한 설을 퍼뜨리고 있으니 이 무슨 일인가? 도대체 한 사람의 중이 무슨 재주로 하룻밤 사이에 용화산을 무너뜨려 그 넓고 큰 못을 메울 수 있었단 말인가? 살을 똑바로 보면 이것은 백제국의 국역 소모에 관한 하나의 유책이다. 백제 왕들을 속여 그 국역을 무용의 토목공사에 소모시켜 그것을 덮친 자에게 일찍이는 고구려 장수왕이 있었다. 이제 륙노의 백제 무왕을 유혹해 그와 같이 국력을 탕진하게 만드는 자는 누구일까? 삼국유사 무왕기는 미륵사를 지어달라고 무왕에게 요구한 것은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라 했고 또한 그러한 국력 소모에 관한 미륵사의 창건을 크게 도운 이도 신라 진평왕이라 했다. 왕흥사는 백제 무왕연대에 완공되지 못했던 것 같다. 3월 왕궁의 남쪽에 못을 파고 20리 상류의 지점에서 수로를 개통해 금강의 물을 끌어대고 그 수로의 언덕에 버드나무를 심고 그 못 가운데 섬을 만들어 방장선산과 같이 하다. 무왕의 이 방장선산은 이보다 240년 전에 시작된 진연대부터의 일이며 응신조 외국의 백제인들도 그것을 본따 놀았다. 무왕의 이 호장한 시설의 물적 바탕은 동양의 풍요기로서 이름난 외국 양자강구의 오월지대, 회수부간의 황회평원, 산동반도, 발해서안의 요소와 진평 이군지 등 식민지 경영의 수입에 있으며 그 우주관과 높은 기상은 동양세계를 주름잡는 그들의 행동 반경에 근거하고 그 고차적인 직견과 기회는 그들 자신의 교양과 한, 중, 일, 삼국의 문화를 흡수 발전시킬 수 있는 재질과 재능에 뿌리한 것이다. 백제 무왕시대
외국의 추고 여왕이 건설한 법륜사의 규모를 보면 금당, 강당, 동몽전, 서원당 등 20여 척의 전당과 60여 개소의 승원이 있는 등 그 사찰의 총 가옥수가 100여 동에 달했다 한다. 법륜사는 1948년 전화로 전소될 때까지 그 뛰어난 건축미로서 세계의 식자들로부터 평가받았으며 특히 금당벽화의 약사상과 석가삼보는 신라 석굴암의 불상 및 북위의 운강석불과 더불어 동양의 3대 예술이라는 평이 높았다. 일본의 법륜사가 준공된 20년 후 35년 만에 이루어진 백제국의 이 왕흥사는 어느 모로 보나 일본의 법륜사보다 몇 배 넓고 크고 또한 그 모든 기법이 더 한층 발달되어 있었으리라고 봐야 할 것이다. 무왕대에 건설된 백제국의 왕흥사가 일본국 제1위의 법륜사보다 몇 배나 컸으리라는 추측을 확실히 뒷받침해 주는 것은 신라 선덕여왕 때에 건설된 황룡사의 9층 탑이다. 황룡사 9층 탑은 높이 225척으로 이 탑주는 백제장인 아비가 200명의 공원을 거느리고 불과 2년에 완공했다. 고대에 있어서 불탑을 225척이나 하늘 높이 우뚝하게 세운다는 것이 그 얼마나 신묘한 기법이었을까. 이집트 지역에서 가장 높은 피라밋이 441척이며 이 피라밋은 230m의 기반을 가졌다. 또한 그 시공에 있어서도 10만 명의 장정으로 20년간 걸렸다 한다. 225척 높이의 9층 탑을 단 200명의 인원으로서 불과 2년 만에 준공한 백제인의 재능은 무엇에 견줘야 오를까? 백제 무왕의 왕흥사는 백제인의 이러한 슬기와 기풍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일 양국의 문화사에 거론되어야 할 일은 칠문명일 것이다. 명치현대까지 일본 상류계급의 주요 기물은 칠목기였으며 심지어는 가혼녀들의 이빨에까지 흑칠을 했다. 일본국의 칠의 유래는 알 수 없으나 당말의 사가 두가 쓴 동전과 남송의 송사가 쓴 진당서는 백제국의 선함해 중 3도에서 금빛과 같은 칠이 생산된다 했다. 무왕의 그 화려장엄한 왕흥사의 채색에는 황금색, 백색, 홍색 등 여러 가지 색깔이 그 얼마나 다채롭고 찬란했을까. 37년 2월 당의 사신을 보내다 3월 왕이 좌우 모든 신하들을 거느리고 사비하 북쪽 물가에서 놀다 기이한 바위와 괴이한 돌들이 착잡하게 서 있는데 그러한 암석 위에 기화와 묘초가 빼놔 있어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다. 왕이 술을 마시고 화락이 극하여 친히 거문고를 치며 노래를 부르니 무 친하들이 흥에 겨워 여러 차례 일어서 춤을 추다. 백제국 제30대 무왕의 이 군신동락의 호유는 격조 높은 풍류이며 살을 읽는 자로 하여금 그 노래와 거문고 속에 끌어들어가게 한다.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명곡 판소리가 있는데 이 곡은 그 기상이 높고 감정이 넓고 풍부하며 또한 그 오이가 멀고 절묘하다. 우리 학계는 판소리를 제가에서 시작돼 조선 후기에 체계화했다 하나 그렇게 볼 수는 없다. 호남 출신이 더욱 잘 부를 수 있는 이 판소리는 분명 백제인의 것이다. 다소 저조화했으나 판소리 속에는 한, 중, 일, 삼국을 무대로 해 그토록 찬란한 역사 활동을 벌였던 백제인의 기상과 그 모습이 깃들어 있다. 선화공주를 유인하는 등 경주의 거리와 신라 왕궁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서동 무왕은 이해 10월 유격대 500명을 신라 왕궁의 서쪽에 잠복시켰다. 이때 옥문지의 뭇개구리가 일제히 울었으며 그것이 선덕여왕에게 들렸다. 일찍이 여승이 됐다가 환속해 왕이 된 선덕여왕이 수상히 여겨 장군 알천을 급송해 우소를 생포했다.
삼국 사기의 무왕 37년기는 왕습, 신라, 독산성이라 했는데 독산성은 왕궁의 암호로 은폐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6월 가물다, 8월 묻신하와 더불어 망해루에서 잔치를 벌이다. 38년 2월 왕도에 지진하다. 3월 또 지진하다. 12월 당에 사신을 보내 많은 철제 갑옷과 전쟁용 도끼를 선사하니 당 태종이 기뻐해 비단 두루마기와 문이 놓은 비단 8,000필로써 담례했다. 39년 춘 3월 왕이 궁녀들과 뱃놀이를 하다. 41년 춘정월 서북쪽 하늘에 해성이 떠오르다. 2월 자제들을 당에 보내 그 나라 국학원에 입학시키다. 42년 춘 3월 왕이 하세하다. 당 태종이 듣고 조문하다.